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4일 되겠습니다. 8월 14일 오늘 말복이죠. 말복입니다. 여름과 작별을 준비한 마지막 보양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뭐 말복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가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말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말복을 언제가 말복이냐 이거죠. 말복을 계산하는 그 방식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걸 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보공에 대해서 방송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통상 이제 복날 하면은 뭐 보신탕을 이제 먹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옛날에 했었죠. 보신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제 개고기를 이제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개고기를 어, 팔지도 먹지도 못하게끔 법률적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개고기 대신에 뭐 이제 삼계탕, 닭을 보양식으로 먹는다거나 아니면 염소를 먹는다거나 뭐 이제 그런 뭔가 문화가 이제 조금 이제 변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뭐 복날하면 우선 지금은 이제 삼계탕을 떠올립니다. 예전에는 개고기를 떠올렸지만 사실 뭐 복날이라는 게 뭐 그저 보양식 한 그릇 먹는 그런 날은 아니죠 사실은. 뭔가 이 복날도 나름대로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날이 꼭 이제 세 번이 이제 들어있죠. 1년 중에 보면. 초복, 중복, 말복.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복날은 말복이라고 이제 부른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야말로. 어, 뭐 초복, 중복, 말복. 뭐 어찌됐든 그 1년에 복날이 세 번인데 그만큼 이제 더운 여름날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뭐 이런 문화가 생긴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초복날도 이제 뭐 보양식을 먹고 뭐 중복 때도 마찬가지죠. 예. 하여튼 이 복날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지 우리가 그 6월 21일, 22일이 이제 이때가 하지잖아요. 그 대충 그 무렵이 그럼 하지가 해가 가장 긴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해가 가장 길다고 꼭 더운 건 아니죠. 이제 지구가 이렇게 데워져야 되기 때문에 뜨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지나면은 정말 이제 지구가 뜨끈뜨끈한 겁니다. 우리가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한 그 여름에 보면은 이제 막 달궈져 갖고서 이게 좀 어, 계절이 이게 바뀌어 가더라도 이제 건물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후끈후끈한 게 있어요. 그렇듯이 지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지구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의 어떤 그 열이 와 갖고서 지구를 이렇게 덥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 이후부터 이제 이 복날을 갖다 이렇게 에, 계산해서 지정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지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경일이 오면 초복이고, 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 경일이 오면 이제 초복인데, 결국은 이제 어, 이 경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천간지지라고 하죠. 이 간지력에서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씩 온단 말입니다, 경일이.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하면은 이제 3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 뭐 꼭 30일은 아니지만, 하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는 경일은 이제 중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초가 되면 입추가 되죠. 이 입추가 된다고 해서 뭐 금방 선선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추라고 하면, 입추인데 왜 이렇게 덥냐고 하지만, 입추지만 그냥 더워요. 왜냐면 말복이 입추 뒤에 오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초복은 하지 이후에 세 번째 경일, 그다음에 네 번째 경일 중복, 그다음에 이제 입추가 지난 다음에 첫 번째 경일을 말복이다 이렇게 정한 거죠. 글쎄 그걸 뭐 니네들 마음대로 정하느냐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천간지지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뭐 기흉화복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 이치를 그걸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날을 이렇게 정하는데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변의 그 개견자를 씁니다. 이게 이제 복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포복절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그 복자가 들어가는 말이 또 뭐가 있나요? 그, 그,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하여튼, 좀 이따 이제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날이 더우니까,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심지어는 뭐 이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뭐 생물이라는 것이 자기 인제 그 기온을 숨기는 거예요. 그 인제 뭐 설치되고 나면 더 더워지니까 그야말로 조용히 엎드려 갖고 그다음에 엎드려 갖고서 더위를 그냥 이겨내기도 하면서 또 거기서 더위를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인제 행동을 하면서 인제 지나가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 복자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의 복날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말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더운 날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인제 결국은 여름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그런 날이다. 그런 절기적인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게 복날을 정하는 규칙이 있다라고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삼복은 음력이 아니라 인제 24절기 그 천간과 함께 사용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음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인제 뭐 복날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복날도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양력하면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어쨌든 태양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 갖고서 이 날짜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복날을 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태양하고 그 달하고 움직이는 게 이게 해마다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음력하고 양력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걸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인제 이 윤달을 집어넣어 갖고서 인제 일년을 맞추는 건데 하여튼 24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복날을 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아까 그 천간지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천간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인제 그 지지라는 게 있어요. 그걸 천간지지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자연의 움직임을 갖다가 인제 그런 그 천간지지로다가 인제 이렇게 계산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규칙은 간단해요. 초복은 하지 이후에 세 번째 경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26 년은 하지가 6월 21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경일이 7월 15 일이 되는 거예요. 딱 30 일은 아니지만은 경일이 예 그 이게 10 일마다 한 번씩 오는 게 그 하지가 오는 날 경일이 뭐 며칠 뒤로 밀릴 수도 있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안 지나갔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지나갔으면은 인제 초복이 좀 늦게 오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 경 아니 세 번째 경일 기다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중복은 네 번째 경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네 번째 경일이기 때문에 7월 25 일이죠. 예. 이 경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10일 열흘 만에 한 번씩 오니까 7월 15 일에서 7월 25 일이 이제 중복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입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입추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경일이라고 그랬는데 어 지난 8월 7 일이 인제 2026 년의 말복 입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이후에 첫 번째 경일을 쭉 따져 보면은 8월 10 14 일이 되는 거죠. 8월 14 일. 그래서 8월 14 일이 인제 말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일이라는 것이 천간에 이제 일곱 일곱 번째인 경이 들어가는 인제 날인데 일곱 번째라는 게 인제 그 갑을병정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게 갑을병정 무기경이기 때문에 갑부터 시작했을 때 일곱 번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게 경이 일곱 번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천간은 10 일마다 반복이 돼요. 그리고 지지는 인제 12번 12 일마다 반복이 되죠. 이게 서로 이 맞물려 갖고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천간 지지가 오려면 이제 60 년이 걸립니다. 60 번 돌아가야지. 그래서 인제 어 그 육갑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런 말이 나온 건데 이게 참 말이 음 고상하지 못해 갖고 제가 직접 표현을 못 하겠고 하여튼 모든 이 천간은 10 일마다 오는데 이 경도 당연히 인제 10일 간격으로 찾아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지가 왔을 때 인제 그때 경이 인제 그날이 인제 이 천간 중에 어떤 날인지는 인제 모르죠.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로부터 인제 오는 첫 번째 경일날이 인제 초복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가 인제 중복이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초복하고 중복은 항상 10일 차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경일과 네 번째 경일이기 때문에 딱 10 일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복하고 중복은 하지 이후에 온 세 번째 경일로부터 초복이 오고 딱 10일 후에 중복이 옵니다. 근데 인제 말복은 그렇지가 않죠. 말복은. 왜냐하면 입추 이후에 오는 인제 경일이기 때문에 입주 이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경일이 걸리면은 뭐 말복이 빨리 오겠지만은 이게 막 지나간 다음 날이라면은 하지가 입추가 막 지나간 다음 날이라고 그러면 어 그 열흘 뒤에 인제 경일이 오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참 뭐라고 할까요? 참 해마다 이제 이 말복은 달라지는데 오는 그 이제 순서가. 어찌 됐든 그렇게 따지면은 막 지나간 다음에 그 인제 어 입추가 막 경일이 막 지나간 다음에 입추가 왔다라면은 인제 그 뒤로 더 늘어지겠죠. 그래서 인제 늦은 말복이 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이 7월 25 일인데 이제 한참 지난 8월 뭐 14 일이 인제 말복이 되는 거죠. 글쎄요. 이게 뭐 천간지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인제 이런 걸 따지는 뭐 우리가 일상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원리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중복하고 말복 사이가 이렇게 20일 정도 이렇게 길게 차이가 나면은 또 월복이라고, 그다음에 10일 정도 차이가 나면 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오는 그런 그 말복이 있고, 그다음에 늦게 오는 말복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복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덥기 때문에 인제 정해 놓은 그런 문화인데, 어 그러면은 이 경일 이 천간에 의해서 인제 더위도 늦게 오고 일찍 오고 그런 거냐? 글쎄, 그렇게 따진다라면 참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천문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찌 됐든 말복은 그때그때 해마다 쪼끔씩 달라진다는 거. 물론 이게 어 그 초복과 중복도 그러니까 하지가 되는 날 경일이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인제 해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초복하고 중복 사이는 꼭 10 일이다. 그리고 중복하고 말복 사이는 길면은 20 일, 짧으면 10일 내에 이렇게 말복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하여튼 정말 그런 식으로 이 말복이라는 어떤 절기를 갖다 따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글쎄요, 왜 그 복날이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고기를 먹고, 이상한 건 아니죠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할 뿐입니다. 왜냐면 저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게 탕을 끓여 먹는다는 얘기는 이 이열치열이라는 그 지혜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더위는 더위로 이긴다. 그러니까 아주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음식을 먹고 뜨거운 탕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죠. 아마 그런 그 효과 때문에 뭔가 이런 보양식을 먹는 탕 문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찌 됐든 땀을 많이 흘리면은 몸이 아무래도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러면은 단백질이나 뭐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단백질 공급의 방법이 바로 보양식입니다. 어찌 됐든 말복이라는 얘기는 인제 어 가을을 준비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말복이 왔다고 해서 더위가 끝난 건 아닙니다. 말복이 지나고도 더위는 계속돼요, 뭐 일정 기간 동안. 저는 그렇게 이제는 말복을 '가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라는 얘기죠. 어찌 됐든 이 보양식의 대표적인 음식은 뭐 삼계탕이나 그다음에 장어. 저는 뭐 장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추어탕이 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백숙. 오리백숙도 인제 좋죠. 네, 보신탕. 하여튼 뭐 요즘은 사회적인 인식과 법 때문에 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삼계탕에다 전복을 넣는 전복 삼계탕, 그다음에 한방 처방을 하는 한방 백숙, 기타 등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보양식을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지혜를 인간이기 때문에 막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말복이 지나면은 인제 그다음 절기가 처서죠. 처서라는 얘기는 인제 뭐 "처서가 지나면 목이 삐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인제 더위가 꺾인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더위가 곧바로 가시는 건 아니죠. 뭐 인디언 서머라는 말도 있듯이 반짝 더위가 있습니다. 반짝 추위 있듯이. 어찌 됐든 반짝 더위가 온다라고 해서 뭐 날씨가 지속적으로 덥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하여튼 뭐 말복이 지나고 처서가 와도 낮에는 일정 기간 동안 더워요. 그래서 뭐 가을이 됐다라고 해서 확 뭐 긴팔 옷을 입고 뭐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온기가 있다라는 거. 자, 어찌 됐든 이 말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과 가을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얘기죠. 경계선을 지난다라고 해서 확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서서히 달라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복날이 되면은 정말 삼계탕 소비량이 확 늘어나느냐. 사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저희들만 하더라도 이게 복날이 되면 '야, 오늘 뭐 삼계탕 먹을까?' 이렇게 해서 또 삼계탕을 찾게 되고 또 먹게 됩니다. 뭐 꼭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더 이제 삼계탕을 찾게 되니까. 자, 그래서 유통업계에서 봤을 때, 외식업계에서 봤을 때는 복날 기간이 여름 최대의 성수기 가운데 하나죠. 또한 가정에서도 또 뭐 이런 복날 음식을 많이 또 구입해서 또 요리를 해서 인제 먹죠.
글쎄요, 요즘 뭐 참 식당가를 가보면은 뭐 코로나 이후에 하는 외식 문화가 변화가 됐고, 더군다나 요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정말 그 식당가를 보면은 아, 너무 너무 한산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뭐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뭐 드리는 날이 아니고 복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양식 뭐 무더위 잘 견디시라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 보충도 하시고 이렇게 말복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가을을 건강하게 맞이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날짜 이야기 말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